지금 제주의 가장 큰 화두는 청정과 공존입니다. 상주 인구 65만 명, 관광객 1000만 시대에 제주는 발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주의 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제주의 미래 비전을 얘기할 때 청정과 공존이 화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주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제주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정체성을 지키는 청정가치, 제주 도민이 주체가 돼 투자 자본의 중심이 되는 공존가치.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위해 대한민국의 석학을 모시고 역사, 문화, 철학 등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청정과 공존. 제목은 아주 그럴듯하게 뽑았네요. 청정, 무슨 뜻일까요? 맑고 깨끗하다. 여러분 맑고 깨끗하십니까? 제주도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맑고 깨끗하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제주 도민들의 특색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녀공이 눈이 밝아요. 1963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제주도 사람들 눈이 왜 그렇게 맑은가? 맑고 깊은가? 왜? 맑은 수평선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라고 저는 답을 얻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두 번째 특색은 바다와 함께 살았으니까 수영을 잘해. 남녀 공이 수영을 잘해. 특히 여성들이 잘해. 그래서 해녀만 있고 해남은 없어. 여러분 좋습니다. 청정이라고 했습니다. 청정 제주라고 믿어줍니까? 외지인들이 믿어줍니까? 누가 믿습니까? 잘하는 수영 실력을 가지고 오늘부터 조를 짜서 동네마다 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파도 앞바다를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바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그게 바로 청정의 기본이니까. 들어가 본 사람 없지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더러우니까. 얼마나 더러운지는 여러분들이 몰라요. 숨가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따로 염출해서 제주 앞바다를 살리자. 그 실태를 좀 들여다보자.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못쓸 바다가 되어 있는가를 전문 잠수사들을 불러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지역마다 통계를 내서 여러분들이 그 실태를 한번 보십시오. 말로만 청정? 그러면 지금부터 5, 6년, 7년 전에 일부의, 극히 일부의 제주도 앞바다가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타이어, 가구, 그물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바다가. 그래서 그 더러운 물건들 때문에 미역이, 다시마가 살지 못하고 바위에는 전부 백태가 끼어가지고 죽어가는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전복, 소라 다 없는 거죠. 그게 6, 7년 전인데 여러분들 제주도가 살기 좋아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불어나는 곳이 유일하게 제주도다. 그것만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생명인 바다는
썩어 문드러져 못쓰게 되어버리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이주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살만하다고 자만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제주도 바다가 썩어가고 있는 것은 누구의 짓입니까? 제주도민의 짓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했어요. 떠내려와서 그렇다. 폭풍이 날라와서 그렇다. 그것은 스티로폴 중국에서 오거나 뭐에서 오는 게 있겠지요. 그건 바다의 10분의 1 눈에 보이니까 건져버리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밤에 투입한 그것 더러운 것들 바로 여러분들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습이라고요. 나는 그런 일 없다고 무책임하다고 말할 것입니까? 그러면 제주도민이 아닌 것이지요. 변명하고 기회주의자죠. 저는 청정이라는 말을 앞에 내세웠기 때문에 이 말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귤의 산지입니까? 1970년대까지는 귤의 산지였어요. 귤이 귀했으니까. 그런데 나무가 번창하고 제주도민들이 전부 귤 농사를 짓다 보니까 포화 상태가 돼서 요즘에는 똥값이잖아요. 똥값. 수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뭘로 바뀌었어요? 관광의 도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관광의 도시, 그 면목은 관광이라는 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관광이 활성화되고 완성됩니다. 첫째, 볼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즐길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볼거리는 제주도 기가 막혀요. 제주도민의 것입니까? 제주도민이 노력에 의해서 볼거리가 멋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의 혜택. 모든 풍광은 99%가 자연이 준 혜택이지요. 그거 됐습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공에 딱 내리면 나무부터가 틀려요. 바람이 틀려요. 야자수 나무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잘 자라는 곳. 제주도는 제가 항상 볼 때 여기는 한국 땅이 아니야. 한반도는 별개의 곳이야. 아열대 지대. 옛날에 독립국이었을 거야. 말도 완전히 틀려. 어원이. 그런데 뭐 장보고 그 이생 어떤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먹어버렸어요. 좁은 섬이니까. 그래서 억지로 한반도 땅에다 편입시켜버린 게 아니냐.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그 자연의 풍광은 저 한반도와 다르기 때문에 이국적인 풍경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감탄하는 곳이잖아요. 더군다나 화산이 폭발해서 육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광들이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그거 완벽합니다. 풍광은. 두 번째, 먹을거리예요. 사람은 왜 살지요? 왜 살아요, 사람? 왜 삽니까, 여러분? 그래, 먹기 위해 살지. 그런데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은 철학적, 형이상학적 삶이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동물적 삶이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소리. 그걸 보고 현학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잘난 척한다 이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삽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놓은 명제고 공자가 내놓은 명제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 인간들은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하여 산다. 거기다 더하기 종교적인 것을 붙이면 더불어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 위하여 산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이 뭐죠?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 딱 한마디로 줄여버리면 사랑이라고 했죠. 50점. 사랑은 50점. 그 다음에 박애. 그렇지. 사랑은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에요. 박애는 공적인 것, 대중적인 것, 전체적인 것이잖아요. 박애. 높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와 내가 인간으로서 남녀의 필링이 통해서 사랑한다. 이건 사적인 거잖아요. 이건 사랑의 가치가 없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 이익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나의 아내처럼 내 새끼처럼 사랑할 때 그게 박애예요. 박애. 예수는 박애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두 넓게 살아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불경이 8만 대장경이 있는데 딱 그것도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뭐예요? 자비. 잘한다. 자비. 자비는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풀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베푸는 게 아니고 베풀고 베풀고 또 베풀으라고 했어요. 10번 베풀어라. 쉽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이거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뭐라고 했냐면 베풀고 그 베푼 것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가능합니까? 그때 속임과 깨달은 자의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도와줬는데 도와준 사람은 도와준 걸 기억하는데 도움받은 자는 그걸 잊어버렸다. 그때부터 인간 비극 생기잖아요.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돈 빌려준 사람 기억하는데 돈 빌려놓으면 잊어버렸어. 띄어먹었어. 난리 나잖아요.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러므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어렵잖아요. 석가모니는 그러한 인간의 심리까지도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25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나 석가모니는 우리 법인들이 못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영원 불멸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제주도가 옛날 농업 시대로부터 제주도 참 비참한 땅이잖아요. 여러분들 새카만 돌밭 사이에 쌓여 있는 그거 아시죠? 왜 그 쌓여 있는지. 화산 폭발했잖아요. 폭발해가지고 지글지글 끓는 용암이 흩어 내려가지고 식어서 다 뒤도 폭발했어요. 근데 거기에 땅이 별 없잖아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땅에 완전히 돌덩어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흙을 배로 실어다가 그걸 돌 사이사이에다 놔서 곡식을 심어서 오늘의 아일랜드를 만들었듯이 제주도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그 화산석을 깨고 부시고 해서 그 밑에서 흙을 발췌해내서 농토를 만들어낸 그 돌들을 모아놓은 게 그게 담을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그 돌만 보면 치가 떨려. 내가 그 돌을 쌓은 게 아닌데 DNA가 선조들이 겪은 경험의 피배침이 무의식 속에 전부 잠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그 돌만 보면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온 우리들이 볼 때는 아름다워. 그 잡지 하나가 다 예술품이에요. 그게. 그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벌써 3년 전에 그 전에 그 제주도 돌의 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저주를 풀어라. 그것이 아름다운 예술품이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제주를 외부에 보이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외지인들이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데 뱃속에서부터 엄마 배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그거네. 나와서 보니까 또 그거네. 계속 봐가지고 아름다움을 잘 몰라. 우리처럼 감동 안 해요.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은 저 옛날부터 쌀밥을 못 먹고 살았듯이 변방 중에 변방, 귀양이 나오던 가장 나쁜 죄를 진 사람이 왔던 너 가다가 죽어버려. 풍랑마다 죽어버려. 또 귀양을 풀어줘서 오다가 또 죽어버려. 그렇게 보낸 곳이 제주도잖아요. 다산 정량공연은 좀 죄가 돼서 강진까지 갔지만 김정희 선생은 더해서 여기까지 와버렸죠. 근데 또 살아나간 거예요. 이런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아니고 그렇게 버려버린 땅에서 출세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 있잖아요. 명예욕. 인간은 5가지 욕망이 있죠.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잠자는 거. 똑같아요. 이건 비중을 따질 수 없어요. 그 명예를 얻고 싶어서
계속 무술을 향해서 가고 싶은 욕망이 제주도 사람들의 DNA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 대한 버림받은 땅에서 빈천하게 살아야 하는 자의 피해의식이에요. 이것은 저 돌을, 검은 돌을 신한 것과 막 걸려 있는 의식이라고요. 그래서 경치에, 남이 감동하는 경치의 아름다움도 감동 없고, 무쇠서 시달리면서 괴로워 죽겠어 하는 삶의 여유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제주도에 대한 애착도 별로 없어요. 지금도 많이 달라졌겠지만 지금도 제주도민들의 특히 젊은이들 의식 속에는 끝없이 무수로 가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구질구질하고 그런 게 인생이더라고요. 자유인으로 이런 풍광 속에서 편히 새끼를 먹을 수 있는 정도만 노동하고 사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하게 저는 생각해요. 너 다시 태어나서 무엇이 될 거냐 하고 누가 물을 때 전 그랬어요. 나는 승려가 되고 싶다. 어차피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니까. 태어나는 건 뭐죠? 죽음의 행렬이잖아요. 또 철학인가? 우리가 가는 방향은 딱 한 가지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해 갈 때 가장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그러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작가가 가까운데 살아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작가도 어떨 때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승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상을. 그 우상만 팔아먹고만 편안하게 버려라. 그 신은 다 얻고 버려라 하고 얻고. 그래서 저는 승려나 성직자가 되고 살고 싶고 또 태어난다면 그 정도로 인생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 그러니까 특히 제주도 와서만 하는 말,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바라보지 말라. 여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주도를 사랑하라. 그게 당신들의 땅이고 그게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나와 남을 비교해서 내 불행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3만 불대가 넘어가는 사회의 모든 직업은 수입의 액수만 약간 차이가 날 뿐이지 새끼 밥은 편안히 먹게 해주게 되어 있는 게 3만 불대의 구조다. 여러분도 제주도에서 떠나려고 하지 말고 제주도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20만 명이 45만 명의 제주도 인구가 65만 명, 20만 명이 늘어나고 온 신문에 계속 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이 준 혜택, 풍광, 아름다운 풍광, 이국적인 풍광이 첫 번째. 그 다음 중국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놀러를 너무 많이 와. 연간 560만 명씩 그들이 오니까 그들이 떨어뜨려 놓고 간 돈이 꽤 돼요. 그런데 도시의 삶에 지쳐버린 젊은이들이거나 중견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560만씩 몰려드는 중국 사람들이 떨어뜨려 간 돈을 집어서 새끼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커피집 차려놓고도 그게 돼. 뭐도 돼. 그래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주도는 옛날 쌀밥을 못 먹던 보리만 심었던 그런 땅덩어리 먹이를 갖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관광 수입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굉장히 혜택받은 땅이죠. 그러므로 이 땅이 혜택받은 것이 오래 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 청정한 것을 뭘 만들어야 돼? 바다부터 청정하게 해야 된다. 제주도가 섬이고 아름다운 풍광인데 제주도 앞바다 깨끗한 청정한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여러분들은 드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 품질은 100% 우리가 보장합니다. 어느든지 바다에 같이 들어가고 싶시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초가 너울거리는 속에 물고기 왔다 갔다 해. 그 전복을 받아 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일이 돼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므로 제주도에 특별법을 만들어라. 제주도 특별자치도니까
그래서 바다부터 살려내자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청정이에요. 지금 제가 떠난 다음에 젊은이들이 중심으로 돼서 도지사한테 요구하세요. 우리 제주도 앞바다를 100m 간격으로 전부 조사해서 발표해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전국에 있는 잠수사들 불러가지고 사진 찍으라고 하라고요. 그래서 투기하는 자, 불법 투기하는 자 무조건 잡아낸다. 벌금 5천만 원. 투기하겠습니까? 신고 무조건 받아들인다. 상금, 포상금 2,500만 원. 그러면 도에서 2,500만 원 남네. 남정서 해야죠. 임금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면 외지인도 누구도 아무도 못해요. 지금 풍광 살아있어요. 거기다가 바다를 살려야 돼요. 이게 제주도의 생명입니다. 먹을거리. 그다음에 즐길거리는 뭡니까? 시시한 것들이 즐길거리라는 거예요. 빠찡코, 또 뭐 카지노, 뭐 그다음에 뭐 놀이터, 뭐 권총 쏘는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별거 아니잖아요. 민간인들도 맡겨놔도 돼요. 제주도민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자연의 풍광을 지키는 일이에요.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데 여러분, 제가 이상 사람들에게 외국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 100번 가도 좋은 곳, 그것을 프랑스 파리라고 저는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주저없이 제주도라고 말해왔습니다. 저는요, 대학교 2학년 때 1964년에 절반 이상 그때 태어나 꿈도 안 꾸던 시절에 그때 한라산을 넘어갔어요. 내가 요즘같이 이렇게 저기 뭐 무슨 까지 타 올라가는 거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서 서귀포 바닷가에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때 서귀포 쪽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식물 푸른다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게 자연의 신비로구나. 그런 거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그때 혼자 온 거 아니에요. 내 애인하고 왔어요. 지금 내 아내 김초혜. 단둘이 왔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단둘이 온 게 아니고 등산 그룹이 왔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주도를 사랑해가지고 저는 지금 100번 넘게 왔습니다. 우리 손자가 둘인데 그 손자 두 놈이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의 파도 소리를 태교로 해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걔들은 매해 2번씩 와요. 설날, 추석날. 의뢰 여객에서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설날 여기 또 올 거예요. 왜? 제 결혼 5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50주년 기념식을 해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 들었는데 서귀포에 45m짜리 빌딩이 들어왔을 작정인 거예요. 제주시에 55층짜리 빌딩이 들어서려고 해서 원지사가 들어와가지고 38층인가 얼마나 낮췄다고 해요. 중국 자본인데. 자, 여러분. 세계에 큰 산들, 거대한 봉우리들이 많습니다. 그 거대한 봉우리들의 줄령과 아름다운 모습들은 빌딩으로 가려서 망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스위스가 그러하고 오스트리아가 그러하고 우리 가까운 일본 후지산을 보십시오. 일본은 우리보다 200년 먼저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동양에서 제일 먼저 빌딩을 짓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런데 그 거대한 후지산을 산맥 줄기를 가린 빌딩을 세운 일이 한번 깨끗하게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집들은 전부 2층 집들이에요. 3층도 안 져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는 거예요. 자연 보호지요. 지금 2년 전에 도에서 하는 5월 세미나 뭐 했어요. 포럼인가.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한글이 첫 번째 국가의 보물이라면 두 번째가 제주도라고 저는 말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8층 줄인 거 안 된다. 10층 이하로 줄여야 된다. 한라산의 그 풍요롭고 은은한 그 줄기의 아름다움을 건물, 시멘트 건물이 잘라버린다면 나는 그때부터 제주도 안 올 것이다 그랬어요. 나만 안 오겠느냐?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오는 이유는 푸른 산과 그 유연한 12폭 치마폭을 펼쳐놓은 것 같은 그 아름다운 산의 곡선, 거기서 우리는 위안을 받는다. 그걸 망가뜨리면 되겠느냐 했더니 서귀포에 그야말로 45m짜리가 쓴다는 거예요. 그거 들었으면 또 망가지는 거죠. 그런 두 번째로 안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제주도민보다도 제주도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임명받지 못한 자발적 제주 홍보대사 노릇을 해왔어요. 제주도의 자연은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보물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걸 옹호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삶이고 자손들의 삶이라고요. 실제 예를 들게요. 뉴질랜드가 지금 5만 불을 나가는데 지금 GDP가. 스위스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자, 스위스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산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뭘 개발했습니까? 제조업, 스위스 뭐? 시계 하나에 수제품 지금 4만 원, 5만 원. 한국에 10개 들어와. 그날로 다 팔려버려요. 돈도 많아. 아이고 미친. 그렇게 그들은 고가로 만들어서 끝없이 기술 개발을 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스위스 시계를 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 자연 개발. 스위스 가보셨죠? 한 번 좀 가볼 만한 나라예요. 아름답기가 말도 못해.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아름다움이야. 산이 깊다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을 쓰면 서양 사람들은 바다가 깊지 왜 산이 깊어? 하고 말해요. 그들은 산이 이렇게 서 있을 뿐이거든. 우리는 이렇게 서 있는 산까지 가려면 끝없이 산을 업고 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학은 그 자연과 풍속과 전통과 함께 일치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냥 밋밋하게 서버린 그 산을 두 가지로 이용하잖아요. 소를 방목해서 나무를 쳐내서 비탈이 우리나라 야산보다 훨씬 급해요. 거기다 소를 완전 방목합니다. 스위스 사람들. 그리고 집을 짓되 절대로 높게 하지 2층 딱 규정되어 있어요. 1층, 2층. 숲속에 있는데 숨은 듯 보이고 보이는 듯 숨는 그것들이 자연과 조화를 해서 너무 집 자체가 아름다움이에요. 인간 자체가 아름다움이에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제주도에 지금 뭐예요? 시멘트, 콘크리트, 아파트들 마구잡이로 들었었잖아요. 아, 저거 같으면 좋아. 스위스는 그렇게 소를 방목해서 우유를 짭니다. 그걸 가지고 치즈를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또 관리를 18도에서 잘 합니다. 스위스 치즈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청정한 것이고 가장 발효가 잘 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량을 해서 국민이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지혜예요. 제조업으로 시계를 만들고 정밀 기계를 만들고 그다음 밑에서는 자연을 활용한 양심적인 우유를 치즈를 만들어서 유럽에서도 부자 나라만 스위스의 치즈를 먹을 수 있어요. 부르는 게 값이니까요. 또 뉴질랜드가 있잖아요. 뉴질랜드는 공해가 일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자랑이에요. 완전 무공해 지대. 태평양 가운데. 그들은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낙농업이 중심이에요. 그들이 만드는 우유, 분유, 세계 으뜸이에요. 완전 무공해예요. 중국에서 가짜의 중국에서 10년 전에 분유 파동이 일어났어요. 애들이 3,000명이나 죽었어요. 나쁜 분유를 먹고. 그때 큰일 났다. 분유 생산 전부 중단하라. 그 다음에 분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요? 한국? 더 알아봐. 했더니 뉴질랜드가 뽑혔어요. 뉴질랜드 분유 앞에서 한국 분유는 완전히 명함을 못 내밀었어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질이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중국은 1년에 신생아가 3천만 명이 태어나는 나라예요. 3천만 명이. 그들이 분유를 먹어요. 그 분유가 다 어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100% 수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블링 소를 위하여 소가 장님이 되도록 먹이를 잘못 먹여가지고 기름기만 끼게 만드는 그따위로 해갖고는 나라 다 망해버리는 거죠. 천천히 가자. 양심적으로 가자. 친환경적으로 가자가 모토가 돼야 되는 거죠. 제주도 큰 빌딩 치면 안 되고 중산간 지역을 도에서 돈 투자해서 전부 수도시설, 전기시설 해서 해변가만 바글바글 끓고 높이 올릴 게 아니고 중산간 지역을 잘 개발해서 스위스식으로 숲속에 조그마한 집. 그래서 원시림 자연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우리 앞에 간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면 되잖아요. 자연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망가뜨린 만큼 우리가 피해 입어요.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는 자연의 혜택,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존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요. 그것을 보존하는 권한, 그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제주도를 내려다봤어요. 집들이 전부 해안가에만 있고 저 조금 지나면 전부 다 비어 있어요. 아, 제주도가 섬인데 참 넓구나.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그 생각했어요. 올리지 말고 퍼지게 하라. 퍼지게. 중산간 지역을 원시 상태로 두고 나무는 그대로 두고 사이에다가 시에서 돈 막대기 투입해서 세금 것은 뭐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상하수도 시설부터 해라. 그리고 그들이 2층 3층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살게 하라. 펜션도 거기서 하게 하라. 그러면 보존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결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잘못한 10층 이상의 집들은 리모델링 시기가 오면 5층 이하로 다 깎아서 줄여라 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자고 투표하십시오. 할 의사 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대답이 없는 건 두 가지겠죠. 나 혼자까지 하면 뭐해? 하는 자포자기 의식, 소시민 의식. 내가 뭐 잘났다고. 나 하나라도 그만이지. 아주 비겁한 거예요, 이거. 기회주의. 아까 말했잖아요. 국민 하나하나가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관에 대한 굴복. 관 무서워. 권력 무서워. 하는 비겁함. 권력 앞에 굴종. 그걸 넘어서야 돼요. 시민을 규제할 권력은 없다. 국민을 규제할 권력은 없다. 국민이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면 모든 권력자들을 다 그 권력에서 밀어낼 수 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도 또 이렇게 생활화가 안 된단 말이야, 이상하게. 그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행복하려면 내 삶 속에서 10분의 1은 너무 많고 50분의 1쯤은 사회를 위하여 나를 바쳐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제주도에 사는 제주도민소의 긍지가 살아있고 제주도가 영원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낙원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그 짐을 져야 됩니다. 제가 서명숙 씨를 시사저널 편집국장 할 때부터 알았었는데 언론에 떠나고 전화가 왔어요. 좀 도와주세요. 뭘? 제주올레라는 걸 만드는데 선생님께서 내려와서 강연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한 번 하지 않았어요. 2번, 3번 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왔고 내 돈 내고 떠들었고 갈 때 돈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랬는데 제주올레가 다 완성됐어요. 세계적인 물건 됐잖아요. 제주도가 동남아시아 여행지와 같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도 사람들이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한동안 제주도가 있기 전에 사람이 안 오는 한심한 불황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지친 사람들이 제주올레를 걸으면서 삶의 회복을, 원기 회복을 길을 받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부활했어요, 제주도가. 국내인에게. 그리고 다행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주는 그 두 개가 합해서 제주도가 다시 관광의 섬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아져서 그렇게 큰 몫을 이루듯이 여러분들께서도 하나하나의 힘을 모아서 함께 더불어 다 같이 그런 의식을 가지시면 제주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제주도를 자연 상태 그대로 둬라. 죽은 바다를 살려라 하는 두 가지 말을 저는 지금 간곡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완도가 전복의 산지로 되어버렸습니까? 저 먼 나라 청나라 그때 명나라 그때도 조공을 바칠 때 제주도의 전복이 조공품 들어갔잖아요. 인삼과 함께 썩으니까 그걸 말려서 이만한 것들 말려서 싣고 갔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제주도 전복이 유명했어요. 그런데 완도가 가져가 버린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제주도 앞바다가 죽었다. 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지금부터 살리면 5년 이내에 완전히 재생됩니다. 자연은 재생 능력이 제일 강한 존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넘기면서 제가 앞으로 제주도에 안 오게 되는 수필을 쓰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